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유형 문제를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노하우를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 상황에서 연속하는 세 자리 자연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 관계가 어떠냐면 일씩 커져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씩 커져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수 제일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의 수를 센터를 x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의 수는 1이 커진 수 오른쪽 끝은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 왼쪽 끝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수, 즉 일씩 커져가는 세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표현할 때는 항상 가운데를 x라고 두고 플러스 1 커진 것을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작은 거겠죠. 그것을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세수를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결국에 미지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하는 홀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또는 연속하는 짝수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3, 5 이런 연속하는 홀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연속하는 홀수, 연속하는 짝수 다 공통적으로 2의 간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작은 값을 x라고 두면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 처리를 하면 되겠죠. 하나를 x라고 두고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면 플러스 2 증가할 테니까 다음 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미지수 처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미지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자연수는 센터를 x, 큰 값을 x 플러스 1, 작은 값을 x 마이너스 1이라고 미지수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이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 즉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즉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나머지 두 값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x를 먼저 구해보죠. 딱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x제곱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우변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액제 날라가고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가겠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으로 정리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의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뭐이거나 0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4가 되겠죠. 0일 때는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0, 1, 마이너스 1세트가 될 거고 4라고 하면 4, 다시 4, 5,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아웃이에요? 이 녀석들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웃이고 답은 3, 4, 5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어떤 분배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전체 학생 수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이게 곱해진다면 우리는 전체 학생 수와 각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곱해지면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전체 사탕의 개수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사탕 45개가 전체네요. 그죠? 45개를 한 모둠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해요. 학생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모둠의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고 해요.
그때 모둠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모둠의 학생 수를 x라고 하면은 자 바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학생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알 수 있죠. 사탕의 개수가 모둠의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모둠의 학생 수는 4잖아요. 그거보다 4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둠의 학생 수 곱하기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라면 전체 사탕의 개수가 나오니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바로 학생 수 x, 그 학생이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 x-4, 그러면 전체 사탕의 개수 4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45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하면 5, 9, 45 하면 되겠습니까? 5, 9, 45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x.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9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x는 9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누가 맞아요? 9명이 맞는 거죠. 모둠의 수는. 마이너스 5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9명.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5-1번. 밑변의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그냥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도형의 넓이 다 알고 있죠. 삼각형의 넓이라고 한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것을 도형의 어떤 넓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밑변의 길이가 높이보다 3cm가 더 짧고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세우죠. 자,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높이보다 3cm가 더 짧다고 해서 높이가 더 길겠네요. 그죠? 그러면 짧은 쪽을 밑변을 x라고 하면은 높이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밑변이 높이보다 3cm가 짧으니까 높이를 x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까요? 음수보다는 양수를 좋아하니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넓이 5가 되어주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양변에 2를 곱할까요? 그래서 날려주고 얘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넘겨서 마이너스 10은 0. 5, 2 뿔마 xx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돼서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x는 2가 되는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높이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도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로의 폭이 x라고 할 때 x가 되게 이렇게 도로를 딱 닦는데요. 그리고 났을 때 옆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화단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자, 이 모양하고 이 화단 모양하고 이 화단 모양은 직접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뭉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뭉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뭉치고 얘를 이렇게 뭉쳐서 하면은 이렇게 뭉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예요? 이 전체 B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도로의 폭 X만큼을 뺀 거잖아요. 결국 여기가 X니까 이만큼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도로의 폭 X의 폭이니까 이 A에서 X를 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도로의 각각 가로와 세로에서 도로의 폭만을 빼서 세롭게 가로 세로를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우리가 화단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 폭이 x인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도로를 제외한 화단의 넓이가 104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갖다 붙이면 도로를 제외하고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 작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조각을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가로는 15 빼기 도로의 폭 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 빼기 도로의 폭 x겠죠. 그 넓이가 지금 얼마예요? 104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하면 15 빼기 x 20 빼기 x가 104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바로 해볼게요. 2차 항은 이렇게 만나면 x제곱이 될 거고, 1차 항은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35x가 될 거고, 상수항은 이렇게 만나면 300이 됩니까? 그래서 104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 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19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96은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x의 값은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이거는 자, 하기 귀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7-1번 7-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자 만들기라고 하는 형태의 유형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처음에 제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어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주겠죠. 그리고 양 귀퉁이를 한 변의 길이가 a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자를 거래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자를 건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 a가 되게 이렇게 자를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쫙 점선을 이렇게 그어서 접어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상자의 부피를 얘기해 준다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 가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길이 x에서 양쪽 모퉁이 AA만큼을 잘라냈으니까 마이너스 2A의 형태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고 높이는 접어서 올린 그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2a의 제곱이겠죠. 곱하기 a,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취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7-1번 같이 보면, 그래서 한 모퉁이의 길이가 얼마래요? 5라고 줘놨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자,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부피가 얼마래요? 부피가 125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이 길이는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처음 종이 이 x에서 얼마만큼 뺀 거예요? 5를 2개 뺀 거잖아요. 양 모퉁이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10이겠죠. 그리고 높이는 모퉁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부피는 뭐가 되겠어요? x-10의 제곱이고 곱하기 5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부피 125가 된다라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양변을 5로 나눌까요? 5, 20, 5, 25 나눌 수 있고, 앞에 거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니까 전개를 하면 x제곱 바로 전개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냥 제곱이잖아요. 넘겨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죠. 그러면 x-10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네요. 따라서 x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5네요. 따라서 x는 뭐이거나 15이거나 또는 x는 얼마이면 돼요? 5이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답일까요? x가 5라는 것은 안 되겠죠. 왜? 전체 길이가 5라고 하면은 양쪽에 5씩 못 잘라내잖아요. 그죠? 5이면 안 되고 x는 얼마여야 돼?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5인 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상황에 답이 두 개가 나오더라도 문제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활용 문제는. 자, 8-1번.
자, 시간, 속력, 거리.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 거죠? 시간, 속력, 거리 문제.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공식, 속력 공식, 거리 공식을 따로 다 외워서 그래요. 자, 시간, 속력, 거리 공식은 선생님은 딱 공식 하나만 외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공식 선생님은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를 넘기면 돼요? 속력을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 공식은 필요할 때만 써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속력 공식도 외우고 있어요. 속력은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은 나와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학을 하면서 속력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1%밖에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대부분 한 60%는 다 시간 공식 사용하고요. 거리 공식 사용할 때가 한 40% 있고요. 39%라고 할까요? 39% 있고요. 그 다음에 1%는 속력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속력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간 공식하고 거리 공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시간 공식은 선생님은 시간 공식만 외우고 있고요. 거리는 필요할 때마다 거리해서 속력을 넘겨서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해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여기 문제를 보면 몇 초인지 구하시오. 시간을 묻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을 물으면요. 시간은 이렇게 마지막에 묻잖아요. 시간을 물어보면 절대 시간 공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거리 공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시간 공식 세우는 거예요. 시간으로 공식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돼서. 속력 공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의. 그래서 시간 공식과 거리 공식만 거의 알고 있으면 돼요. 특별히 시간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리 공식은 유도해서 쓰라.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물어볼 때는 거리 공식 세우고 거리를 물어볼 때는 시간 공식을 보통 써요. 크로스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초속 2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높이가 이거라고 했죠. 자, 높이는 거리예요. 높이는 거리는 정확한 말은 거리 개념이죠. 거리 개념이에요. 그리고 묻는 것은 뭐냐면은 몇 초 후인가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은 이라고 세웠으니까 우리는 거리 공식을 사야 돼요. 시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거리 공식을 세워야 돼요. 거리 공식.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그죠? 거리 공식을 세울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초속 20m/s로 올렸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삐욱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휙 떨어지겠죠. 그래서 몇 초 후, 한 t초 후에 높이가 얼마냐고 하면 높이가 20t-5t 제곱이라는 높이를 갖는 거예요. 높이가. 그런데 이때 물체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물체가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니? 높이는 지면으로 떨어졌으니까 0이 되죠. 지금 높이 공식이 뭔데? 이건데 그 높이가 0이 되었어요. 그때 t초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 상식에서 바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네요. 자, 높이 가지고 바로 세울 수 있죠. 높이. 즉 거리 공식을 바로 세운 거예요. 높이. 거리 공식은 여기서는 시간과 속력을 몰라도 그냥 식으로 제공됐으니까 20t-5t 제곱이라고 높이를 써놓고 그 높이가 뭐가 되게 지면으로 떨어졌으니까 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웠죠. 그럼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5t로 뽑아내면 4-t가 되겠습니까? 는 0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시간이면 되는데 따라서 t는 몇 초이거나 0초이거나 또는 t는 몇 초이면 돼요? 4초인 거죠. 근데 0초인 것은 아니겠죠. 0초인 건 언제예요? 바로 처음 시작할 때 높이를 말하는 거고 이 4초일 때가 바로 뭐가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 이 상태에서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몇 초 후? 답은 4초 후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 시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